생활동을 간다고 생각했다가 히든 보상이 밝혀지고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청춘? 와, 나 진짜 이거 한다고 하고 잘한 일인가? 블러핑인지 새 오빠가 자꾸 발레 한다 그러니까 발레 사진 내놓으라고. 너무 괴롭혀. 안녕하세요, 손은유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4분인데요. 유튜브를 좀 빨리 찍고 싶은데 시간이 다 좀 애매해가지고 집에 부모님은 또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동생이랑 일단 급한 대로 좀 나왔습니다. 여기 놀이터인데 그래도 분위기 좋지 않나요? 동생이 계속 유튜브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뭘 찍어야 되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또 유튜브도 계속 보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소소하게나마 영상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하루 동안 받았는데 진짜 거의 한 3,000개가 넘게 왔어요. 그쵸?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중에 그냥 질문이 아니고 응원하는 진짜 귀여운 글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신나게 읽었습니다. 이 질문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일이랑 학업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질문들이 되게 좀 좋은 질문이 많더라고요. 막 아다다다다 풀기에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제대로 풀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상, 저에 대한 거, 그리고 데블스 플랜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네. 그러면 웃기다 우리. 이거 찍어서 넣어줘. 그 내 시점이 진짜 웃기거든? 지금. 자, 라운드 1. 일상. 첫 번째 질문은 MBTI가 뭔가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원래 MBTI 맨 처음 나왔을 때 MFP가 나왔습니다. ENFP. 그래서 그냥 난 NFP야 이러고 살다가 로스쿨에 갔는데 한 2학년 말쯤인가? 동기들이 너 수상하다. 너 MFP 아닌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이제 해봤는데 두 번째로 그때 했을 때 ENTJ가 나왔어요. 로스쿨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FP를 TJ로 만드는 곳. 그러니까 F랑 T가 반반인 느낌이 아니라 F도 100이고 T도 100.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F 같을 때는 완전 F 같고 T 같을 때는 또 완전 T 같기는 한 것 같아. 약간 가운데 느낌보다는? ENFP, TJ가 아니야. MBTI가 난 MBTI가 몇 글자야 그러면? 동생의 의견은 엔프트치프. 그게 무슨 MBTI냐 이게? 취미는 진짜 취미 부자예요. 하고 있는 걸 다 꾸준히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좀 땡기는 거 한 두세 가지를 쭉 하다가 이제 당분간 또 다른 거 해야지 좀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편이고 보통 운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헬스랑 PT, 발레. 새 오빠가 자꾸 발레 한다 그러니까 발레 사진 내놓으라고. 너무 괴롭혀.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니까 수영을 다시 할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운동 취미는 다 로스쿨 때 만들어졌는데 테니스도 잠깐 배웠었고 등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나 거기서 러닝도 했었고 운동 말고는 가죽공예에 또 빠져가지고 제 지금 여권 케이스가 제가 만든 여권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소소하게 한 번씩 그랬고 그리고 와인 좋아해서 와인 자격증 따려고 잠깐 준비도 했었고 근데 못 땄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시험이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회사를 갈 일이 생겨가지고 시험을 못 보러 가서 올해 연말까지 또 그거를 그냥 마무리하는 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막 도자기, 승마도 해보고 싶고 아무튼 취미는 계속 증식하는 중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노래, 책. 그러니까 취미가 참 드라마, 영화 보기도 있네.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책. 일단 드라마는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저 어릴 때 나온 드라마긴 한데 그 드라마가 아직까지도 제 최애인 것 같아요. 방송국 사람들 얘기긴 한데 현실적이고 조금 찌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청춘? 이런 느낌이고 나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잠시만요. 읽어드리면 나는 한때 처음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어떤 두려운 일도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만만해진다고 믿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만 해도 인생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시간이 가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도 낯선 이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좋지 않아요? 또 좋아. 이런 식으로 좀 나레이션이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나레이션들이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위로도 되고 깊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몇 안 되는 다시 보는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좀 비슷한 결로 더 밝은 드라마는 쌈마이웨이. 너 쌈마이웨이 봤어? 너무 재밌지? 그치? 그 에라가 되게 좌절의 순간이 많아요. 쭈그려져 있다가 다시 그거를 딱 딛고 일어나는 그 모먼트들이 너무 좋고 살짝 똘끼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일 좋아합니다. 언니 그것도 있었잖아. 시티한터. 그거 보면서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언니 시티한터 될 거야. 이랬었어.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야 우리? 오늘? 오늘 이러는 거야? 새벽 2시에 못하게 모르겠다.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 드라마. 시티헌터가 본업은 따로 있고 이제 부업으로 여가 시간에 사회 정의를 구현하러 다니시거든요. 한때 다들 그런 꿈 있잖아요. 저는 시티헌터가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별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는 Always Remember Us This Way인가? 레이디 가가님의 노래. 도입부가 되게 석양 같거든요.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덕 이런 데 가서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그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좋아하고 백예린님의 안티프리즈? 그것도 그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노래 좋아하고 또 알레프님도 엄청 좋아해서 바람들이라는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영화랑 책은 진짜 많거든요. 좋아하는 영화랑 책은 차라리 아예 나중에 따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렇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명언, 좌우명. 저 좌우명이 있어요. 제 좌우명은 이게 시 구절에 나오는 글귀인데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라. 밖에 비 오네? 하고 나가기 싫다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비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저 길 가야 되는데 비 오네? 그러면 그냥 빗길을 걷겠구나 하고 걸어가고 눈 오네? 그러면 그냥 눈길을 걸어가면 되는구나 하고 걸어가고 항상 모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도 저를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항상 컴다운 하기도 좋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 문장입니다. 실 쓰기도 했었어요. 난 네가 이제 말 꺼낼 때마다 무서워. 그냥 옆에서 말 꺼내면.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근데 때부터 실을 썼어? 고등학교 때부터지 그게. 진짜 다르다. 나 그래? 인소를 썼었는데 인소를 썼다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저는 쟤를 가끔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시 쓰면 좀 뭔가 해소되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기 쓰고 시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인소로 해소했어. 넘어가. 그리고 로스쿨 때 또 봤던 글귀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좌우명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한 번 젖은 자는 다시 비해졌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두려움의 대상에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확 마주해버리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 글귀도 되게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습했다. 인소. 시 쓴 거 어디 낸 적도 있죠. 진짜 안 끝나네. 2019년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사실은 포기했어요. 슬프기도 했고 대신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로스쿨에 지원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 마무리를 그냥 뭔가 버킷리스트를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워낙 특별한 한 해였어가지고 신춘문예에 시를 냈죠. 5편. 그 많은 것 중에 고르고 골라서 연락을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시집을 내고 싶기는 해. 내 이름이든 다른 이름으로든. 내 이름이. 아니 너 인소네 너는. 좋아하는 해외여행지. 저는 가본 데 중엔 뉴욕이요. 6개월 동안 3번 갔어요. 제가 그때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미술관도 너무 좋고 뮤지컬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길을 그냥 3시간씩 걷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았었고 안 가본 데 중에는 파리를 꼭 한번 가보고 싶고 질문 중에서 일본 여행 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일본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일본도 가고 싶은데 제가 일본은 너 뭐하니? 미끄럼틀 타고 있어. 일본은 제가 오키나와밖에 안 가봤거든요. 근데 도쿄랑 교토랑 오사카 이런 곳들은 느낌이 또 완전 다르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세 오빠가 지금 팀 H 신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팀 H가 일본에서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막 초청해달라고 그랬더니 초대해준다 그랬는데 과연 오빠 내가 박제했어. 일본은 아마 조만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량 주종. 주량은 좀 줄어서 1병 정도고요. 모든 술 다 1병 정도고 주종은 향을 좋아해서 와인이랑 위스키 좋아하고 막걸리는 맛있어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취가 없어요. 막걸리로 마무리하면. 체력이 부러워요. 무슨 운동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다들 이번에 데블스 플랜 보시고 저한테 체력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신기했어. 그렇지 않아? 언니는 그래서- 체력이 아니라 약간 정신력이
그러니까 체력은 좋진 않아. 운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거라서 아까 그 취미 얘기할 때 말씀했던 그 운동을 다 하고 있고 데블스 플랜은 딱 일주일이니까 체력이 없어도 그냥 게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녀이신가요? 집에선 어떤 언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장녀는 맞고요. 어떤 언니인지는 네가 대답해. 너무 재밌어요. 지금 2시에 놀이터에서 이런 거 너무 재밌고요. 애플 나가보라고 했다고 진짜 나간 것도 너무 재밌어요. 뭔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응답하라 1988에 덕선이 보라 자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동생이 더 돌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동생이 자극하면 사고를 치는 건 항상 저였기 때문에 실제로 과외도 했어요. 제가 동생을 그냥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가?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진짜 신기했는데? 저한테 목걸이 정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착장을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 깜빵 죄수복과 함께하느니 언밸런스한 목걸이는 일단 까르띠에 다무르라는 라인이고요. 사이즈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S 사이즈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보다 하나 더 큰 사이즈이고 이게 사실 제 첫 월급으로 산 건데 그냥 뭔가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목걸이가 좀 제 시야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같이 너도 같이 지켜봐라 뭐 이런 의미로 샀고요. 시계도 물어봐 주셨는데 시계도 마찬가지로 이거 시계 거꾸로 차고 있었네? 시계도 까르띠에 제품이고 탱크 프랑세즈입니다. 이것도 사이즈 똑같이 제일 작은 거 아니고 두 번째로 작은 사이즈고 이건 진짜 데블스 플랜이랑 얽혀서도 추억이 있어요. 그 감옥이 서랍장이 철제여서 이렇게 맨날 놓다 보니까 기스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근데 집에 와서 제가 이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속상해서가 아니라 이 시계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졸업할 때 사주신 시계인데 데블스 플랜 끝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기스가 나 있는 걸 보니까 이 시계 내가 계속 찰 텐데 여기에 그 일주일이 같이 좀 흔적이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잘 기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는 기스 안 나게 애지중지했는데 기스가 나니까 좀 비로소 제 시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기스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대독이시네요. 왜 이렇게 비꼬는 거 같냐? 지금 제 동생이 제 앞에서 계속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 미치겠다. 배터리도 없다 그래가지고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챕터 2, 데블스 플랜. 속도를 내겠습니다. 데블스 플랜에 출연한 계기. 이거 제가 딴 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생이 모집 공고 뜨자마자 진짜 나가보라고 엄청 추천을 했어요. 나가볼까 하고 쓰다가 근데 아니야 나가지 말자 이랬는데 일요일에 이제 야근을 하다가 서글퍼져서 바로 그냥 지원서를 냈죠. 그러고 이제 면접 보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 직장인의 하늘. 그치? K 직장인이 한을 품으면 데블스 플랜도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고 요새도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습니다. 준비 과정, 포커랑 다른 게임도 준비하셨나요? 포커는 제가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게 제가 어디서 배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빠한테 족보는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쳐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친구의 어머니의 친구분의 남편분께서 포커를 되게 딥하게 치신다 그래서 6명이 만나서 일요일에 3시간씩 2번 가서 배웠습니다. 뭐 배팅하면서 상대방 패 읽는 거, 내 패를 읽히지 않게 블러핑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저격 폴덤 때 진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모님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방탈출 보드게임 많이 해보셨나요? 근데 제가 방탈출은 감옥동 히든게임 찾는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물 넣고 막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 보드게임 카페는 제가 이거 지원하기 전에 그 지원 항목에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본 보드게임이 부루마블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동생이랑 이제 갔는데 그때 했던 게 다비치 코드랑 세트 결합 게임이랑 인디안 포커 해가지고 제가 지원서에 다비치 코드 나 잘한다. 나 결합도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썼거든요. 1차 면접본 PD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다비치 코드를 쓰면서 되게 잘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가소로 보였다고. 블루마블 아닌 게 어디야? 근데 그 와중에 뽑아주신 PD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최고. 오목도 아예 몰랐어요. 3개를 놓으면 한쪽을 막아야 되는 것도 몰랐어서 동생이 특훈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원래는 모는 종이에 그려서 하다가 바둑판을 사고 바둑 알도 사가지고 오징어 게임 BGM을 틀어놓고 제가 막 잘못 두면 이제 동생이
다시 막 이러면서 막 뒀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잘 안 넣으니까 동생이 왜 거기다가 두는지 얘기해보면서 두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니까 아 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그때 뭔가 수싸움에 대한 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벽바둑도 보물섬 하는 날 아침에 세아 오빠랑 저스틴이랑 지영 언니랑 넷이서 했거든요. 한 30분 했는데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좀 단시간에 저희 넷이 다 같이 좀 빨리 뜨게 된 것 같아요. 도움이 굉장히 됐습니다. 오목 덕분에 그 벽바둑 장면이 있었다. 다음 질문은 일반인인데 어떻게 방송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처음 입장했을 때 든 생각, 긴장은 안 하시는지. 방송은 편집을 잘 해주신 거고 그냥 가서 되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와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의식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놀랐어. 나는 내가 그렇게 거북목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사실 발레 다시 시작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잠깐 하다가 안 했었는데 지금 자세 교정하고 싶어가지고 다리 이제 오므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처음 입장했을 때는 거기 진짜 보안이 철저해서 저희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다 밴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밴에서 누가 내리시면은 우산으로 막 가려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모르게. 기사님께서 갑자기 많이 떨리시죠? 잘하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엄청 떨리는 거예요. 안 떨리다가 열어야 되는 문 앞에 섰는데 되게 깜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미한 실선이 하나가 새어나왔어요. 빛으로. 와, 나 진짜 이거 한다고 하고 잘한 일인가? 이러고 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밝아지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진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처럼 재밌겠다.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야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맞아. 그때 그 첫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 끝나고 보니까 근데 그게 새로운 세계라기보다는 뭔가 엄청 크고 투명한 거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데플에서 내가 생각해도 찢었다 하는 순간 이거는 텐텐입니다. 저격 홀덤에서 딱 그 텐텐 열 때 사실 그날 홀덤은 제가 예습하는 거잖아요? 되게 신났어요. 그리고 더 신났던 이유가 세아 오빠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고 저스틴도 원래 포커를 제대로 한번 쳤었대요, 플레이어로. 그래서 뭔가 제대로 붙겠다 싶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업된 상태로 들어갔고 텐텐 나왔을 때 그냥 와 이거는 내가 블러핑 제대로 치겠다 싶어가지고 재밌게 쳤던 것 같습니다. 데플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먼트 3개. 이거는 아마 근데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1번은 지영 언니랑 저스틴이랑 보물섬 끝나고 서로 바라보면서 울컥하던 장면. 그러니까 전 승현이한테는 딱 마음을 주는 느낌으로 연합을 맺었거든요. 승현이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주면 안 되겠다. 좀 냉정하게 유불리에 따라서만 행동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되게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물섬 때 되게 무기력했고 그날 저희가 게임을 다 던지고 그냥 저스틴이 갈 수 있는 상자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찾았는데 예를 들어 저랑 세아 오빠랑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스틴이 화살표 빌려주면 갈 수 있나 했는데 못 가요. 그러면 저희는 그 상자를 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딴 걸 찾았어요. 막 그러고 있다가 못 찾았는데 끝낸다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그 상자를 먹으러 간 거였고 돌아왔는데 이제 혼자 있었고 그 상황이 그냥 뭐랄까 좀 죄책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차마 뭔가 말을 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영 언니는 그때도 그 감정을 딱 표현하고 저스틴도 그 감정을 받고 이게 여기서도 감정을 저렇게 용기 있게 표현하고 그게 또 위로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저는 좀 방송본으로 보면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반성이 되는 장면이기도 했고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벽바둑이 저희 그 연합의 어떤 이야기를 딱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진짜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막 손도 떨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지영 언니랑 세아 오빠 표정이 그 표정을 보고 진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볼 때마다 매번 결국 못 참고 우는 구간이 지영 언니 마지막 인터뷰. 언니가 딱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응원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너도 울어? 언니의 그 느껴져서 그 마음이. 끝나고 올라가서 보물상자 여러분 맞아. 대표 선발전을 해야 된다. 맞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멋있게 하시나. 단어를. 너무 아픈 거야. 단어를 진짜 참 잘 골라. 단어를. 래퍼니까. 랩을 잘하더라고. 세 번째는 감옥에서 옷 고르는 장면. 이거 되게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짱구 장면. 근데 그게 진짜 핏이 다르긴 하거든요. 찐청 있고 연청 있어가지고 상의를 먼저 골라요. 그거에 맞는 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서 맞춰서 나름 입는 그 셋업이었답니다. 나름 그 재미라도 좀 있어야 되니까. 닭죽도 너무 웃겼어요.
포춘 치킨이라고 지어주신 게 너무 웃겨. 제목 이름을 지어주신 게. 방송 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본인의 대사. 저는 그 지영 언니 가고 나서 오빠가 오늘은 이제 좀 피곤하니까 빨리 자자. 해서 제가 그래 내일은 진짜 풀 컨디션으로 달리자 라고 했더니 오빠가 야 여기서 풀 컨디션이 되냐 했는데 제가 이 조건 하에서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게임이 계속 되잖아요. 막 저녁에 아침에 이제 계속 하니까 안 흔들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 받아들이고 근데 난 여기서 무조건 베스트를 뽑아낼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주일 동안 임했는데 그걸 제가 대사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대사입니다. 대풀 내에서 멘탈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은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안에서는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런 순간이 많은데 처음으로 생활동을 간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 딱 히든 보상이 밝혀지고 다시 감옥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멘탈이 나가는 순간이긴 했죠. 감옥을 가는 거는 이제 괜찮았는데 지영 언니랑 세 오빠랑 셋이만 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명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 덤덤하게 했거든요. 저는 지금 기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멘탈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냥 기분을 없애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이 끝나고 뭐가 어떤 감정이 밀려오든 그냥 그때 감당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끝내지 못하고 감정이 나왔죠. 다음은 게임동에서 먹었던 핑거푸드 좀 기억나는 거. 게임할 때 핑거푸드를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더 배고팠던 것 같아요. 살이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나가기 전에 원래 약간 더 찌고 갔어요. 근데 이제 3.6kg 빼고 나와서 오히려 좋아. 제일 재밌었던 게임. 이거는 트리플 다이스. 진짜 그게 너무 잘 만든 게임이에요. 주사위가 두 개 숨겨져 있기도 하고 판도 자기가 카드 내듯이 이제 판도 좀 짜야 되고 이제 예측도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 긴장감도 제일 높았고 마지막에 세아버 보낼 뻔한 것만 아니면 제일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의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아버 일부러 보낸다고? 근데 진짜 그거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때 감옥에 와서 처음으로 티노 오빠랑 얘기를 1시간 정도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빠도 이제 여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까 바로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임 그냥 한 턴만 더 하고 다음 턴에 내야지 했는데 제가 4를 내버린 거죠. 세아 오빠가 살아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언니한테 응원이 3개나 있어. 또 있어? 승현님 히든에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보낸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승현이랑도 했어. 언니가 나 보내려고 했대.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널 보냈다 그랬더니 승현이랑 이제 막 깔깔깔깔 하면서 그냥 재밌게 얘기했죠. 저는 그러니까 승현이가 일단 너무 아쉬웠죠. 보낼 이유도 없었고. 승현이가 안 간다고 했으면 제가 마저 외워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맞았어 승현이랑. 승현이는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다 좋아 이러고 같이 하고 너무 좋아 그런 그치 먼저 막 적극적으로 뭐 하자고 하고 예를 들어 그 히든도 그래서 푼 거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치 맞아 딱 그거야. 물 넣는다고 할 때 다들 엥? 물? 이러고 있는데 승현이만 넣어보자 언니 괜찮은 것 같아 막 취향이야. 기사여행도 다들 막 아닐 것 같다고 막 먼저 막 잤어. 승현이는 밤새 푸는 거야. 승현이랑은 진짜 게임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그래도 마지막에 뭐야?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너무 블러핑인지. 근데 그게 딜러님들이 대답을 해주실 때 되게 중의적으로 해주세요. 꼬린인데 될 것 같은데? 하고 여쭤봤는데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이거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타이밍이 제가 지영 언니를 좀 강하게 설득해야 되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언니 이거 돼 불안해하지 마 했는데 언니가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딜러님한테 확인했는데 된대 확인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언니를 보내려고 하는 블러핑도 아니었고 뭐 기억을 잘못해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때 제 판단이었던 거죠. 저는 그냥 그때 딜러님 답변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고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실제로 됐고. 그래서 아무튼 의혹 세 가지는 다 아닌 걸로. 방송 녹화 전 목표로 했던 순위나 모습이 있었는지 이거는 나가기로 했으면 서바이벌이니까 무조건 우승하자 이러고 나갔어요. 지금 나 일반인이라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오래 기억하게 되실 거다 이제 이러면서 나갔는데 우승은 이제 사실 못했죠. 근데 그래도 뭔가 포춘 치킨이나 장기 본격수나 이런 걸로 조금은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나가라고 했던 동생분 반응 궁금해요. 이거 내 주변 친구들도 엄청 물어봤어 이거. 처음에 딱 첫날 촬영을 보내놓고는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언니가 우리도 많이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아. 갔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릴까봐 거의 잠도 못 잤어요. 아 그래? 올까봐. 밤에 올까봐? 둘째 날에도 아마 휘 하고 잠들어. 셋째 날에 안 오니까 약간 너무 혹시 떨려가지고 쓰러져서 많은 실려고. 내가 쓰러져? 아니면 지하에서 피자박스 적고 있나? 셋째 날인데 너가? 응. 아니 너 그 기억나 카톡? 내가 나와서 카톡을 딱 열었는데 이모티콘으로 호? 이런 카톡을 보냈어. 근데 그 다음 날에 네가 에?
이런 카톡 보낸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 동생이 되게 덱스님 그때 되게 좋아했는데 출연으로 왠지 나올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지. 들어가기 직전에 덱스님이랑 감옥에 가게 되면 꼭 연합해? 이런 얘기 하다가 들어갔는데 딱 나오니까 이제 카톡을 이만큼 쌓아놓고. 근데 아무튼 되게 요새 신나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진짜 인생 최고 업적인 것 같아요. 추천해줘서 고마워.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데블스 플랜을 마치면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계속 삐용삐용 거리는데 삐용삐용과 함께 마지막 소감을 들으면 저는 진짜 근데 거기서 일주일이 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냥 지금은 다 미련은 없다? 사실은 근데 나와서 또 계속 조금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조금 남아있던 그 아쉬운 마음들을 방송 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아쉬운 마음이 그 따뜻한 말씀들로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로 이제 미련 완전 0%.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요. 무엇보다 저는 팬 이벤트 때도 그랬고 지금 요새 인스타에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그냥 다 신기하고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좋은 인연이니까 재밌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졌어. 내가 봤어. 그래? 너가 봤어? 아무튼 유튜브를 사실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이런 뷰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 소리가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종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이 조건 하에서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